안녕하세요. 손우이루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볼 내용은 자유학년제에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고, 또한 우리 자유학년제를 처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유학년제 이제 학년 부장을 하면서 운영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 궁금해하실 부분들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로 자유학년제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동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토론하고 실습하는 학생 중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자유학년제로 하고요. 그런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산하고 학생들의 장래 희망,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들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것을 자유학년제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경험이나 과정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하는 것을 자유학년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두 번째로는 이 자유학년제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선택 프로그램이라는 주제 선택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 교과에서 수업을 1시간씩 감축을 해가지고 선택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한 학기에 한 번 또는 두 번의 선택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2시간씩 블록 타임제로 오전에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점심 먹고 5, 6교시, 7교시 진행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 2시간 동안에 그 교과와 연관된 아니면 학생들이 조금 선호하는 그런 수업들을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수업에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고 수업에 학습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그때 한 가지 수업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자유학년제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학생들이 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한 학기에 2기수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게 돼요. 8주 동안 아니면 9주 동안 약 16차 시에서 18차 시의 수업을 듣고 그 다음번에는 자신이 첫 번째 때 수강하지 않았다 수업 중에서 한 가지를 또 선택하여서 듣게 되는 것이 이제 선택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 프로그램입니다. 자, 제가 체육 선생님이고 그래서 말을 잘 요리조리 삐껴 잘 나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진로 탐색 활동이 있어요. 진로 탐색 활동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전일제로 직업 진로 체험을 가는 경우도 있고 학교로 외부 강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뭐 진로 포트폴리오나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경우도 진로 탐색 활동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중학교에 있는 동아리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동아리들은 뭐 한 학년마다 동아리를 바꿀 수 있는 동아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운동 관련된 축구나 농구 아니면 댄스, 치어리딩 같은 그런 조금 외부적인 성향이 강한 동아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3년 정도 꾸준히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하다가 이건 나랑 정말 안 맞는 것 같다 싶은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럴 텐데 대신 1년의 활동을 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한 학기 하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거예요. 중간에 한 번 해보고 이거 재미없어요. 두 번째 이거 할래요. 두 번째 이거 하고 세 번째 이거 할래요. 이렇게는 하긴 힘들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동아리 선택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친한 친구 따라가거나 정확히 모르고 그냥 아는 선배가 있어서 쫓아가서 자기는 관심도 없는데
동아리 시간 거기에 계속 참여하면서 흥미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너무 재미가 없어서 동아리 시간을 정말 싫어하게 되는 친구들도 간혹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있는 건 예술체육 활동. 예술체육 활동은 기본 교과가 아닌 은미책 교과에서 수업 시수가 한 차시씩 한 시수씩 이제 감축되면서 생겨납니다. 이것도 2시간째 블록 타임으로 되고요. 음악이나 미술 받았을 때는 예술 활동, 뭐 뮤지컬, 합창, UCC 만들기, 사진 찍기 등등등 그런 예술 활동으로 한 기수를 채우고 체육으로 또 한 기수를 채우게 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기에는 예술, 2기에는 체육 활동으로 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6개 클래스가 있는데 체육 활동에 농구, 축구, 티볼, 배구, 필라테스, 방송 댄스. 저희 남녀공학이어서 남학생, 여학생들 다 선호할 수 있는, 하지만 어떤 건 남학생만 해야 된다, 어떤 건 여학생만 해야 된다, 그러한 기준은 없습니다. 자신이 선택을 하면 그 클래스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학년제, 학기제는 이제 서울에서는 없죠. 자유학년제에서는 4가지 주제 선택, 진로 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이렇게 4가지 활동을 한다는 거를 지금 또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가장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학생들 어떻게 보면 좋아하고 부모님들 어떻게 보면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 시험을 안 보면 학업이 지장이 되지 않나요? 학생들은 대부분 시험을 안 보면 놀면 되겠다, 진짜 놀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가 생각하기에는 자유학년제는 학년제뿐만 아니라 중학교 학생 때는 조금 노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놀아야겠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전 논다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때는 다른 때보다, 고등학교 때보다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업적인 부분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 친구들과의 그런 우정들, 추억들을 좀 많이 만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교사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놀라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시험을 안 보는 대신에 학생들이 단원이 끝날 때마다 아니면 어떤 한 프로젝트의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학교에서는 저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단원별로 가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형성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개인별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필고사를 보게 되면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뭐 중간 학생, 그에 대한 점수로서의 분별은 되지만은 이 학생이 어떤 부분을 더 잘하고 어떤 부분을 더 못하는지, 부족한지에 대해서, 못한다기보다 부족한 게 맞겠죠. 죄송합니다. 부족한지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가 않지만 이런 형성평가, 단원평가를 수행평가들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어떤 친구는 암기력이나 그런 부분이 좋은데 손재주가 좀 부족하거나 어떤 친구들은 정말 만드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체육활동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점수로 표현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한 명씩 그 각자에 대한 피드백으로 나중에 학년 말, 학기 말에 성적표, 성적 고지서가 나오게 되고요. 조금 많이 디테일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형성평가가 끝날 때마다 학부모님들에게 그런 이 학생의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평가서를 보내드리는 선생님들도 저희 학교도 계세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마냥 놀 수만은 없어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제들도, 프로젝트 과제들도 해야 되고, 초등학교 때는 혼자서 하는 것들이 많았다면 중학교 1학년 때는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하는 것을 많이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일종의 학교는 저는 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배우는,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좋은 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직업도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시작을 하게 되면, 일을 하면. 그래서 학생들이 학업에 성적이 성적, 시험 점수가 높아야 된다. 이것도 하나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고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중학교 때는 우리 친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는 방법을, 나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난 잘 되더라, 좀 더 잘 익혀지더라 라는 부분들을 조금 찾고 그런 학습 습관을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친구는 정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성적이 밑에 있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가 간혹 있어요. 그런 친구는 진짜 아예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이 했던 거는 그래도 학교 공부는, 시험 공부는 많이 안 하더라도 책은 많이 읽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희 학교 친구들 중에도 제가 차를 아주 많이 좋아하지도 않지만 아주 싫어하는 것도 아니긴 한데, 저보다 자동차 기종들, 연식, 어떤 디자인이고 그런 것들을 더 저보다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그림 좋아하거나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지식들을 자기만의 쌓는 노하우가 있다면 나중에 국어고 영어고 어떤 과목이든 공부를 시작할 때 그런 형식으로 공부를 해서 자신이 습득하면 좀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을 공부하는 방법, 습관들을 조금 깨우치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일단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학생들 친구들한테, 자유학년제 하는 친구들은 특히나 더. 요즘에 계속 이제 미디어의 발달과 과학의 IT 발달로 인해서 핸드폰이 엄청나게 발달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찍고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우리 중학교, 예비 중학교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이걸 끄고 지금 당장 책을 읽으시라는 건 아닙니다. 적당한 타협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책을 꼭 많이 읽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만화책이나 그런 책들이 아니라 인문, 사회, 역사 골고루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학생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라고 선생님들이 자주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학생들의 정보적인 능력이나 핸드폰으로 정보를 찾는 능력은 매우 뛰어난데 어떤 문제가 어떠한 것을 읽고 그것을 생각을 해서 다시 써내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그렇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들을 글, 말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희 학생들에게, 저희 반 친구들에게는 책을 항상 읽으라고 좀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자유학년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자유학년제뿐만 아니라 그냥 중학교 때 학생들이 이런 것들 좀 갖추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약간 센 것 같지만 큰 맥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벗어나지 않는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되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자유학년제 아쉬운 점들, 제가 운영을 하면서도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 크게 한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생들은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이 지금 20명인데 20명이 똑같은 친구가 한 명도 없죠.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이 몇 명이 있긴 하지만
관심사도 엄청나게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 주제 선택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수업들이 있으면 좋겠니? 정말 다양한 파트에서 이런 것들 하고 싶다고 학생들 써내지만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겠죠. 선생님 준비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채워주지 못해요.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에 다양한 수업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좀 힘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 반에서 한 수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수업이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으면 이 A 수업에 20명밖에 못 받는데 신청은 40명, 50명, 60명이 했어. 그러면 결국 랜덤으로 20명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가위바위보를 하기도 하고요. 제비뽑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그게 직업 탐색을 나갈 때도, 진로 직업 탐색을 나갈 때도 비슷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모든 학생들의 니즈를, 욕구를 맞춰줄 수 있을까, 부모님들 욕구를 맞춰줄 수 있을까도 학교에서는 정말 많이 고민하는데, 이 문제가 쉽게 답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학생들, 중학교 1학년 이제 들어온 학생들한테 이 자유학년제를 맞이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입학하자마자 자유학년제면은 아마도 배치반, 이런 배치고사나 인적성 검사 같은 거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정통신을 받습니다. 자유학년제를 하기 때문에 주제선택 프로그램을 정해서 입학식 날까지 제출해주세요. 대부분 제목만 보고 신청하는 경우도 간혹 많이 있어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랑 우리 같이 이거 하자 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게 완전 나쁜 건 아니지만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첫 번째로 찾아가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친구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제목만 보면 안 돼요. 주제 선택 프로그램에 교과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올해 하고 있는 게 스포츠 나침반이에요. 그러면 학습 목표나 교육 내용이 옆에 같이 써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한다. 스포츠 나침반. 이름만 들면 스포츠, 체육. 이거 운동장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1기 때 엄청난 남자애들이 몰려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운동 좀 한다부터 해서 좀 장난 좀 치는 친구들까지 다 왔어요. 근데 저는 학습 내용을 분명히 써놨어요. 스포츠 관련 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스포츠 영상을 보고 토론하는, 스포츠 중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찾는 수업입니다 라고 전 적어놨어요. 그리고 애들은 첫 시간에 저와 수업을 하고 거의 현타가 왔습니다. 갑자기 앉아서 모둠을 짜서 책을 읽고, 이 책의 주인공은 이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서로 토론을 하고, 어떠한 경기 상황에서 자신이 감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토론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하니까 이 친구들은 밖에서 체육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다른 거 하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스포츠인데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봐봐 선생님 써놨잖아 이런 거 한다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이 제목과 자신이 생각한 교육 학습 내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 목표, 교육 목표를 같이 꼭 잘 보시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교에, 자신이 가는 학교에. 그리고 두 번째, 1기와 2기 때는 똑같은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을 아까 나눠서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1기 때 나는 A 수업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어, 또 듣고 싶어서 또 신청을 한다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정리하시는 선생님이 너무 많은 학생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간혹 이 친구가 1기에 A를 들었는데 2기에도 A에 배정을 해서 나중에 출석부를 점검을 하다가 엄청난 혼란과 그거 선생님들이 실수를 한 거긴 하죠. 그래도 그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1기 때 나는 이걸 들었으니까 2기 때는 이런 것들을 들어야겠다 라고 조금 잘 선택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2기 때는 조금 더 선택하기가 쉬워요. 한번 친구들이 앞에서 들어봤기 때문에 어떤 건 어떤 거 하더라, 어떤 건 어떻더라, 어떤 건 재밌고 어떤 거는 뭐 이런 부분이다 듣고 자기가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유학년제 이렇게 주요 선택하기 좀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두서없이 제가 자유학년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좀 찍게 된 이유는 좀 더 가볍게 찍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찍다 보니까 가벼웠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자유학년제라고 했을 때 교육부나 교육청 아니면 뭔가의 그런 시사 채널에서 다룬 내용들 아니면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체험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은 많은데 직접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좋은 거 어떤 뭐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하는 설명이 좀 있지만은 저처럼 좀 편하게 얘기를 나누는 선생님은 좀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한번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제 얘기가 다 100%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항상 저도 지금 계속 배워나가고 있는 한 명의 교사고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요즘에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저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도 그래. 또 오늘도 그래. 오늘은이죠. 그래서 다음에도 또 다른 학교 생활 다양한 내용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녀유리였습니다. 안녕.